네, 반갑습니다. 클레이튼 코스입니다. 6.17 대책 이후에 더 과열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30대와 40대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의 밑바닥 민심이 또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급기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례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죄송하다, 사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경실련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적과 항의도 한몫을 했습니다. 원래 아군이었는데 이제 집중 포화를 시작한 거죠. 특히 경실련은 청와대 내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을 경질해라. 이들이 다주택자를 이제 버티고 있는 이상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 정책은 신뢰할 수 없다. 모두 이제 교체해라. 국민을 원하는 부동산 투기 대책을 그리고 다시 제시해라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 집을 사지 말아라, 집을 팔아라 말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느냐 하는 주장이죠. 자,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청와대 공직자들의 재산 분석 결과를 보면 공개 대상 전현직 64명 중에 28%인 18명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또 이 중에 청와대 참모급 8명의 주택 가격 시세를 보면 지난 3년간, 여기 이제 2017년 5월이고요. 여기 이제 2020년 6월 시세인데 3년간에 7억 3천만 원, 평균 7억 3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재산 시세 1, 2, 3위를 보면은 이렇게 김조원 비서관, 여은혜 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김조원 비서관은 11억 3천이 올랐고요. 여현호 비서관은 무려 16억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TV에 자주 나오는 강민석 대변인도 11억 2천만 원이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3년 만에 16억이요. 서민들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재테크입니다. 이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시에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다주택자 고위직은 한 채만 남기고 전부 다 처분해라 권고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심 비난이 폭발하자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다주택자 공직자들은 서둘러 이제 집을 내놓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권의 똘똘한 주택은 보유하고 지방의 주택을 처분하는 평소 적폐라고 낙인 찍던 일반적인 다주택자들의 처분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서 민심을 또 더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첫 보도자료에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라고 했다가 1시간도 안 돼서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겠다 또 수정을 해서 청주 주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자, 이시종 충북지사 같은 경우도 역시 송파구의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고 작년에 청주 아파트를 매도하여 청주 주민들로부터 매청노냐, 투기꾼이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고위 공직자로서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도리나 책임, 의리보다는 고가주택의 시세 차익과 양도세 절감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다주택 정리 시에 똘똘한 강남권 주택 보유, 그리고 지방주택 먼저 처분의 모범 답안을 모험서 실천한 것이죠. 하지만 노영민 실장이 청주 주택부터 먼저 팔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 때문인데요. 두 지역이 반포하고 청주 두 지역이 모두 조정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표에서 보시면 반포 아파트를 먼저 매도했을 때를 보시면 2006년에 2억 8천에 취득을 했고요. 현재 호가 기준 15억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이 12억이 됩니다. 장특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중과가 되니까요. 그럼 세율이 42% 세율에서 10% 중과세가 돼가지고 5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약 6억 3천이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 2003년에 약 2억 4천에 취득을 했고 매도 가격을 현재 호가 3억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이 6억밖에 안 나옵니다. 장특공제 역시 불가능하겠고요. 세율은 24%에서 10%가 중과되어 34%,
세율이 적용되면 산출 세액이 2천만 원밖에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무려 6억 차이가 나는데 미쳤다고 반포 먼저 매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청주 먼저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청주 먼저 매도를 한 뒤에 이제 반포 아파트가 1주택만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반포 아파트를 또 나중에 처분한다고 했을 때 9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9억 초과분은 장특공제 적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억 기준으로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약 1,300만 원까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반포 아파트가 한 채만 남았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죠. 자, 어쨌든 고위공직자든 다주택 적폐 세력이든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 먼저 처분하고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최종 1주택으로 남겨야 한다라는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동산 민심 폭발에 문 대통령이 7월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긴급 보고를 받았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6.17 대책에 의한 부작용과 그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심하다고 대통령께서도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 관련 이렇게 4가지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의 부담을 확실히 더 줄여라 라는 건데요. 6.17 대책 이후에 대출 규제가 수도권 전 지역으로 강화되면서 무주택자의 젊은 세대들이 왜 집사기가 더 어려워지냐라는 불만이 터지자 가장 첫 번째로 지시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세력의 보유자 부담을 더 강화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강도 높은 과세 강화를 지시를 더 한 것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이런 지시도 같이 했는데요. 이런 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아직도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있다. 라는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이제 김두관 의원 등은 임대사업자가 주범이다. 과세 세력을, 임대사업자의 과세 혜택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렇게 지금 또 맞장구를 치면서 임대사업자의 잘못으로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건 정말 오랜만에 나온 얘기인데 주택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해라 라는 겁니다.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려라 지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4기 신도시까지 하라는 거냐, 아파트가 고려시대 유물이냐, 발굴을 해야 되는 거냐 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6.17 대책에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더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등 여러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똘똘한 한 채 전략, 아까 공직자들이 지방주택을 매도하고 강남권 주택을 남기는 똘똘이 한 채 전략을 또 펼치셔야겠고요. 또 김포나 파주 이런 곳에 비주정 지역 몰려가서 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근무를 해야겠죠. 또 김포 파주가 언제 조정 지역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 임대사업자들의 과세 혜택을 점점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앞둔 분들은 매도를 할 것인지 등록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득실을 따져보는 등 여러 가지 또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임대사업자들을 지금 계속 정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별로 잘 따져보시고 또 장점과 단점을 좀 잘 케이스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